안녕하세요. 인생 후반전 내 몸 사용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유방암 검진 결과 통보서 보는 법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마지막입니다. 네. 이 지난번에 자궁경부암 할 때는 만 20세 이상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건강검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방암은 어떤가요? 그래서 만 40세 이상이 이제 무료 검진 대상이에요. 아, 위암하고 나이는 같네요. 네네. 이제 유방암 검진은 이제 유방 촬영술인데, 엑스레이를 그렇죠. 찍는 엑스레이를 찍는 거거든요.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는 암처럼 보이지만 암이 아닌 양성 질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엑스레이로 분명한 경우도 있지만 애매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확인을 위해서 조직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과연 이걸 언제부터 권해야 되느냐, 너무 일찍부터 권했을 경우에는 불필요한 검사가 느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그럼 30대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논란이 있다. 그래서 유방 유병률이 높은 40대부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암 검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그 최근 암 발생 동향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임닥터가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 발생률이 조금 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방암 검진은 꼭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꼭 받으셔야 된다. 이 점을 기억하면서 이 검사를 받고 나서 결과 통보서가 나왔을 때 어떻게 결과를 파악할 것이냐 이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유방암 검진 판정 구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그 이제 검사법마다 특징이 있다는 걸 이제는 좀 보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요. 유방암 검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방 촬영술이라고 엑스레이 검사거든요. 그럼 엑스레이에서 이상한 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내려는 거. 근데 그 이상한 게 그럼 전부 암이냐? 그건 또 아닐 수 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명확히 엑스레이상을 봤을 때 이거는 양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양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혹이 있는데 암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양성이라는 개념은 악성의 반대말로서의 양성인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명확히 유방암에 좀 가깝다, 유방이 많이 의심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중간에 애매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유방암 검진 결과 통보서는 크게 저렇게 네 가지로 표현됩니다. 자, 그러면 유방암 검진 판정 구분을 하나하나 살펴보죠. 첫 번째는 이상 소견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죠? 좋아하는 거죠. 좋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쪽 끝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유방 의심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이제 유방 촬영술 경우는 뭐가 보이는데 이거는 암은 아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양성 질환이죠. 이거는 악성의 반대 양성. 그렇게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독특한 게 이제 판정 유보라는 게 있어요. 그렇네요. 그 전까지는 저런 구분은 못 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유방 촬영술이라는 검사가 이제 엑스레이 검사잖아요. 근데 여러 이유로 인해서 이게 제대로 촬영이 안 됐다. 이런 경우도 판정 유보죠. 이건 재촬영을 해야겠죠. 재촬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이상한 소견이 있어요. 거기서. 근데 이게 양성 질환이라고 볼지 유방일지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애매한 경우. 이런 경우들은 이제 판정 유보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판정 유보의 경우에는 뭔가 이제 진료를 보든지 재촬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소견 없음 같은 경우는 보통의 경우는 이제 다음번 2년 후 정기 검진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당연히 이상 소견이 없으니까 정기 검진을 받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의료 전문가들은 좀 방어적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게 뭐냐면 암 검진이라는 것은 그때를 본 거잖아요. 거기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는 의미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증상이 있으면 진료 봐야 돼요. 2년이 안 됐어도. 왜냐하면 유방 촬영술이랑 검사 수단이라는 것도 또 제한되어 있잖아요. 이상 소견이 없으니까 2년 후에 나는 암 검진 받아도 되지만 그 사이라도 뭐가 만져진다던가 아니면 뭔가 이제 분비물이 생긴다던가 그러면은 그때는 진료 보셔야죠. 이상 소견 없음이라고 나와도 추후에 어떤 이제 증상이 느껴진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병원에 가봐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양성 질환인데 아까 이제 양성 질환은 암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뭐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양성 질환이 암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의 검사는 필요 없지만
문제는 현재는 암이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이게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1년 후쯤에 추적 검사로 다시 한번 유방 찬술을 해서 비교하는 거죠. 아, 그러면 2년이 아니라 1년. 네, 이거는 이제 경과를 봐야 되니까. 경과를 봐야 네, 된다. 네. 아, 양성 질환이라도 아주 안심할 수는 없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조직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혹 같은 게 이제 몸 안에 보인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영상학적 검사를 통해서 이게 양성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떼내서 직접 이게 암이 아닌 걸 확인하면은 사실은 그다음부터는 볼 필요가 없는데 사실 이건 간접적으로 확인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적 검사가 꼭 필요한 거죠. 네. 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네. 유방암 의심이라고 하면 빨리 진료 보셔야죠. 네. 그럼 이제 다른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네, 조직 검사도 필요할 수 있고 치료가 진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요즘 이제 암센터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예약을 하셔가지고 바로 진료를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럼 유방암이 의심될 때는 네. 뭐 산부인과 진료를 봐야 되나요? 아니면 암센터가 있는 아, 대학병원 이런 데를 가야 되나요? 예전 같으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과, 외과 이렇게 막 구분됐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유방의 경우에는 일반외과 진료였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암센터가 질환별로 묶여져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아마 이제 진료를 보시게 되면 암센터가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따로 있으면 그 암센터의 유방암 쪽으로 진료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런데 그 유방암 검진 결과 통보서 이런 걸 네. 검색하다 보니까 좀 생소한 용어가 눈에 네, 띄더라고요. 몇 가지가 좀 이렇게 띌 거예요. 그래서 네. 많이 저도 질문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치밀 유방이라는 용어가 나오던데 네, 네. 이게 뭔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유방 촬영수는 엑스레이 검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유방의 조직이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구성되거든요. 지방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유선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결합 조직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엑스레이에서 지방은 검게 보여요. 그 다음에 나머지 조직은 하얗게 보여요. 네. 네. 근데 이제 하얗게 보이는 게 뭐가 문제냐면, 혹시 그 흉부 촬영이라고 해서 가슴 촬영한 엑스레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네. 거기서도 어떻게 보여? 검은 거와 하얀 거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얗게 보이는 거가 있고 검게 보이고 있는데 비정상적으로 하얗게 보이는 것을 찾는 게 엑스레이 검사거든요. 아. 유방 내에서 뭐 다른 혹 같은 뭐 이상 조직이 있다 또는 이제 석회화가 된 것이 있다 그러면은 하얗게 보인단 말이에요. 문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지방은 검게 보이고 나머지 지방은 하얗게 보이는데 지방 성분에 따라서 크게 한 4가지 정도 구분하거든요. 25%로 지방이 25% 이내, 50% 이내, 50에서 75% 그 이상 이렇게 구분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50%를 기준으로 이제 지방 외 성분이 많은 경우에는 유방에 대해서 엑스레이 촬영을 했더니 어떻게 보이세요? 하얀 부분이 50%가 넘는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경우를 치밀 유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를 지방형 유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유방 촬영술한 경우는 언급을 해주게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정상적으로도 하얀 부분이 이분은 50%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상 부분을 이 크면은 당연히 금방 보이겠는데 작은 경우는 구분이 잘 안 되겠네요. 구분이 잘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한계점이 있으니까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치밀 유방은 병이 아닙니다. 네. 이건 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 이제 치밀 유방이라면 이게 무슨 병인가 이렇게 찾아볼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그 수검자의 유방이 지방 외 성분이 50% 이상이다. 되게 이제 젊은 분들이 치밀 유방인 경우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 별로 위험한 거 아니니까 크게 네. 신경은 안 쓰셔도 된다. 네. 그건 이제 검사 결과를 해석할 때 혹시나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언급해주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외에 또 뭐 추가할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그 외에도 이제 언급 중에서 찾아보면 이제 석회화 이런 표현들이 좀 있거든요. 석회화가 이제 돌처럼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조직이 딱딱해진 거죠. 돌처럼. 그러면 당연히 유방차를 엑스레이에서는 하얗게 보이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 석회화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얗게 보이기도 하지만 이게 암 조직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이제 언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이런 판정에서 양성 석회화라고 돼 있는 표현도 있고 미세 석회화라고 돼 있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근데 양성 석회화는 크게 걱정하실 건 없다. 석회화라고 돼 있지만, 근데 미세 석회화의 경우에는 다른 뭐 예를 들어 유방촌박 검사라든가 아니면 조직 검사 또는 거기를 확대해서 다시 한번 촬영해 보는, 그러니까 미세하게 석회화가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대해서 촬영을 해야 이게 좀 더 확인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해서 다시 한번 판정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네. 뭐 치밀 유방이나 뭐 양성 석회화 이거는 이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네. 미세 석회화라고 되어 한 있으면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네, 오늘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유방암 검진 결과 통보서 보는 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거의 주요한 암들에 대해서는 다 살펴본 거죠. 그러니까 선별 검사가 있는 암에 대해서 다 살펴본 거죠. 네, 간암과 폐암은 빼고 그런 선별 검사 없기 때문에 그거 빼고. 네. 그러면 이 시리즈를 마치면서 뭐 당부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암을 선별할 수 있는 검사법이 이게 그나마 있는 암이 이렇게 4가지 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암 검진을 꼭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결과 통보서를 보는 법을 하면서 그 검사법에 대해서도 좀 부족하지만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검사마다 합계점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암 검진에서 나는 정상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괜찮아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이라도 일찍 발견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닥터 말 명심하시고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국가 건강 검진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